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5월 10일 구글이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바드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전면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환자 증례를 가지고 챗GPT와 구글 바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증례입니다. 환자 증례는 6개월 동안 5kg의 체중 감소와 더위 못 견딤을 호소하는 45세 남자 갑상선 기능 검사이고, 프리-T4와 T3는 증가해 있고 TSH는 정상 범위, 안티-TPO 안티바디, 안티-타이로그루유 안티바디는 네거티브입니다. 경부의 갑상선종은 저명하지 않고 안구병증은 없었고 4개월 전부터 발기부전으로 비뇨기과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바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느 모델일 뿐이라서 그것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챗GPT를 보겠습니다. 챗GPT는 TSH가 정상 범위에 있고 프리-T4와 T3가 증가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나타낼 수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을 소개하고 안구병증이나 갑상선종의 증상을 보이지 않고 진단은 1차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하면서도 관련 검사가 더 필요하다. 발기부전과 같은 다른 질환도 동시에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해서 진료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챗GPT에 대해서는 좀 더 참고할 만한 정보를 줘서 진단적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는 제가 발기부전이 동반되고 TSH가 정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 질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바드에게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가 최종 확실한 진단명인 TSH 분비 뇌하수체 선종일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언어 모델로서 그것을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뇌하수체 거대 손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바드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챗GPT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발기부전이 동반되고 TSH가 정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 질환은 무엇인가? 이 경우 그레비스 병이나 자가면역 갑상선염과 같은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TSH가 정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희귀하지만 부신 기능에 의한 발기부전, 고지혈증과 같은 다른 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드에게는 이 환자의 최종 진단인 뇌하수체 거대 손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뇌하수체 거대 손종은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뇌하수체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고 호르몬의 기능 이상을 생기게 할 수 있고 두통, 성기능 장애와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나 프롤락틴 결핍, 갑상선 자극 호르몬 결핍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바드에게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진단이 TSH 분비 뇌하수체 손종일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바드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텍스트를 처리하고 생성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챗GPT에게 좀 더 정확한 진단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TSH 분비 뇌하수체 손종은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이 환자의 TSH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고 갑상선 손종은 저명하지 않고 그래서 TSH 분비 뇌하수체 손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최종 진단명인 TSH 분비 뇌하수체 손종은 사실 상당히 드문 질환이고 실제 웬만한 의사들도 이런 검사 결과를 보이는 환자를 진료할 때 의심하기 힘든 질병명이긴 합니다. TSH 분비 뇌하수체 손종일 경우에는 뇌하수체 손종에서 TSH가 분비되면서 프리-T4나 T3가 증가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은 나타내기는 하지만은
뇌하 수치의 선종에서 분비되는 TSH는 랩 검사에서 나오는 TSH 값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무리해보면 챗GPT의 경우에는 환자 증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접근법은 대체로 잘 해내고 있고, 하지만은 드문 질병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한 답을 줄 정도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드의 경우에는 자신이 얻은 모델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환자의 진단에 대해서는 더 도와드릴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만 이 환자의 최종 진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진단이 TSH 분비 뇌하수 전종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지만은 이럴 경우에도 이것을 도와드릴 수가 없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아직까지는 진료나 환자 정보를 가지고 진단적인 접근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